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중소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돈의 피해액 중 60%가 집중된 익산 업체들은 유동자금이 바닥나고 은행 대출까지 막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올해 초 불해탄 돈사 재축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을 왔습니다. 주민들은 거리 집회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돈사 이전이 어렵다면 집단 이주 대책을 군산시에 요구해놨습니다. 돈사 측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 평화동 주민들이 인근 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익산시가 여러 차례 시설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악취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익산의 중소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돈의 피해액 중 60%가 익산에 집중됐는데요. 업체들은 유동자금이 바닥나고 은행 대출까지 막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1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익산의 한 식품업체. 창고에는 닭 가공품 등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사업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다가 난패를 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 업체가 받지 못한 대금은 10억 원. 지금 현재 저희가 돈을 받는 게 제일 우선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이 밝힌 돈의 피해 기업은 54곳에 피해액은 150억 원. 이 중 익산 기업이 16곳, 피해액은 93억 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업체다 보니 유동자금이 바닥난 데다 기존 대출로 은행권 추가 대출은 엄두도 못 내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동자금이 이제 전부 다 소진이 되는 바람에 이제 물품을 사려고 해도 살 자금이 부족하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드려야 되는데 월급을 드릴 자금도 막히고. 상황이 이러자 피해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중소기업 육성작업 융자 지원 우선 선정과 국내외 시장 개척단 지원 사업 우선 선정, 직원 대상 피해 기업 제품 판매 홍보 등에 나선 상황. 하지만 폐업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긴급 특별 경영자금 지원 또는 특별 신용보증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내 기업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익산시가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더 발빠르고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기업이나 시민들이 익산시의 행정을 믿고 신뢰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익산의 중소업체들.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역 청년들의 실업 사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내년 예산으로 1,226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744억 원보다 154.5%가 늘어난 겁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402억 원, 옥구 배수지 건설 88억 원, 산업단지 공동관로 구축 255억 원,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65억 원,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관리 2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동안 16개 기업이 투자나 입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새만금 국가산단 125609 8.1제곱킬로미터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지정 이후 분양률은 84%에 달하고 16개 기업이 투자, 입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만금청은 37809의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 신항을 글로벌 항만으로 육성하고 군산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원포트 무역항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2차 전지 수입 항만 전용 부두로서 군산항과 연계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도내 호우 피해 복구액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한 결과 올여름 수해 복구비는 2,15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 1,924억 원, 사유시설 233억 원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전체 복구비가 확정된 만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 복구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익산 등 특별 재난지역에는 국비 512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다며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전북이 10.9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강원 5.43%의 2배 이상입니다. 특히 전북은 금융당국 권고치인 8%를 초과한 겁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은행의 전체 여신 중에서 3달 이상 연체된 부실자산 비율로 해당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이 오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쌀값 20만 원 보장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쌀 소비 감소율은 0.9%인 반면 쌀 생산량은 4.6%가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쌀값 폭락 원인으로 꼽은 쌀 소비 감소 및 과잉 생산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쌀값 폭락의 진짜 원인으로 연간 40만 톤 이상의 수입쌀을 지목했습니다. 올해 초 불에 탄 돈사를 재축하면서 주민과 업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리 집회에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돈사 이전이 어렵다면 집단 이주를 군산시에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돈사 측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어르신 20-30명이 모여있는 군산시청 정문 앞. 불에 탄 돼지 축사의 재축을 반대하는 피켓들이 놓여있고 어르신들은 아예 천막까지 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거리 집회에 나서도 대책이 없자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의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월연리 5개 마을 근처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왔지만 군산시가 불에 탄 6개 동에 대해 재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군산시가 축사 이전 명령을 하지 않으려면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주택과 농지 구매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축사 이전 명령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월연리 5개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요구할 것이며 집단 이주 시에는 군산시의 군산시는 월연리 주민들의 모든 주민들의 주택을 구입해줘야 하고 또한 그 외곽에서 시골까지 농사를 지으러 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의 현재 모든 전답을 시에서 구매해 줄 걸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돈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았고 이미 친환경공법으로 재축을 시작한 상황이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 군산시가 나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시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군산시가 구성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갈등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가 1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축사 갈등. 갈등관리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심의 의결한 게 한 건도 없지만 이번에는 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앞바다에 방류한 토종홍합 어린 조개가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연도에 방류한 토종홍합 참담치 새끼조개 10만 마리의 서식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안반 등에 안착해 성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성장 조사를 토대로 참담치를 지역 특산품으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또 방류한 새끼조개의 자연 개체수가 증식할 때까지 포획 금지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해수부 환급에 소외된 점포를 대상으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해수부 환급 행사에 참여가 불가능한 상점가를 포함해 수산물 종합센터와 해신상가 114점포가 참가합니다. 행사는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익산 원도심에서 진행된 나폴레옹 유물 특별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나폴레옹 유물 특별전은 지난 4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12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15,727명이 특별전을 찾아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바이콘 모자와 은잔, 훈잔 등을 감상했습니다.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줄었지만 도내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산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577가구로 전달보다 79가구 줄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미분양 물량 3,053가구 가운데 군산은 51.65%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이 가장 높고 익산은 945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NH농협은행이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대출 한도를 기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내 농업인들의 대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겁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대출은 금리가 1에서 2%로 다른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농업인 부담이 적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설 개선에도 악취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하수처리 시설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하수처리 제3중계펌프장에서 악취가 발생해 단지로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녁에 악취가 나면 여기는 물론이고 집에 들어가도 악취가 너무 나서 막 욕질이 나요. 욕질하고 골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 시체 썩은 냄새도 내가 맡아봤는데 그보다도 더해. 주민들은 매일 밤마다 악취가 심해 무더운 날씨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까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03년부터 탈취기를 설치하고 필터를 교체하는 등 펌프장 시설 개선을 진행해 지난 7월에는 5차 시설 개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노력에도 악취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진행한 악취 포집 결과 악취 수치가 한계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시의 대응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필터 교체 주기 단축과 추가 탈취 시설 설치, 펌프장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해준다고 해주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임시방편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그 탈취 시설을 지금 3차까지 해가지고 그 배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차를 좀 해주시고. 이에 대해 익산시는 오는 10월 안으로 현장 행정을 진행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현장 행정을 같이 하면서 혹시나 저희가 뭐 놓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은 또 뭐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뭐 이제 주민들의 더 의견을 더 들어서 개선을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익산시의 대응책 마련으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온 악취 피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군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5년 동안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쯤 영등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승용차는 사고 직후 차를 멈추는 척하다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3km 밖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인 A씨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0일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서 제3자 뇌물취득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제3자 뇌물취득은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 공여 등을 위해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이던 B씨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축산물 절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경찰청은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농촌마을 CCTV를 점검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농축산물 절도 107건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지원금 9,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지원금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설과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자치단체 및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며 2012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술에 취해 불길에 휩싸인 주인을 제몸 바쳐 구했다는 오수의견 설화의 주인공 임실 오수개가 국제품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임실구는 UN 식량농업기구 가축다양성 정보 시스템에 오수개가 정식 품종으로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1955년 지역민들에 의해 시작된 오수개 연구는 30년의 연구 끝에 사람 친화적 명견으로 복원 육종됐으며 마침내 국제품종으로 지정됐습니다. 구는 오수의견 관광지에 세계 명견 테마랜드와 애견 호텔 등을 짓고 국제적인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동편제마을 국악거리 축제를 오는 7에서 8일에 운봉읍 비전마을에서 개최합니다. 축제에서는 올해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자인 이소영 명창과 김유리 명창 등이 무대에 올라 판소리의 정수를 보여주며 전통예술 공연단인 노름마치 예술단의 신명나는 소리, 한국형 관악밴드인 피리밴드 저클의 공연도 마련됩니다. 비전마을은 동편제 창시자 송홍록 선생과 국창 박초월의 생가가 있고 주변에 국악의 성지 등이 있어 명창들의 고향, 동편제 마을 등으로 불립니다. 김제시가 다음 달 열리는 김제 지평선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아궁이 쌀밥 짓기, 지평선 쿠킹 클래스, 연날리기, 무동력 글라이더 경연대회 등으로 시는 오는 20일까지 김제 지평선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평선 축제는 국내 최고의 전통 농경문화 체험 행사로 10월 2일부터 닷새 동안 김제 벽골제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태진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9월 18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시는 익산시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도록 합니다. 오는 11일에는 정원율 익산시장과 국소단별 직원들이 북부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명절 장보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9월 한 달 동안 다이로움 혜택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오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으로 3만 원 이상 결제한 시민 500명에게 다이로움 포인트 10,000원을 지급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변화된 진로 진학 환경에 맞춰 정보 제공과 맞춤형 상담이 이뤄지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토크 콘서트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익산, 군산, 남원 등 도내 6곳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참석자들은 진로 진학 지도 방향과 학생부 설계와 관리, 지역인재 전형 준비, 고교 학점제 대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2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조례안 등 2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됩니다. 임시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박종대 의원은 전기자동차 지하 충전시설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김미선 의원은 송악동 공영주차장 마련을, 오임선 의원은 도심 속 물놀이장 조성을, 송영자 의원은 백제로 배롱나무 꽃길의 효율적인 잡목 제거를 촉구했습니다. 백보현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학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백 학장은 신중년 특화과정과 여성 재취업과정, 국정과제와 연계된 직업교육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학장은 이리고와 전주대를 졸업했고 한국폴리텍 경영혁신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 1동 주민자치회가 쾌적한 골목 환경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영등동 주택가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벽화를 그리기로 하고 지역을 꼼꼼히 살펴 장소를 선정했는데요. 외부 도움 없이 벽면 청소부터 페인트 칠, 그림 그리기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고향 군산에 16년째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는 대창그룹 조시영 회장이 군산 오성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발전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조시영 회장은 성금 기탁 후 성산면 사무소를 방문해 자생단체장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저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